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고전소설 2강입니다. 바로 쉽지 않은 지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쌤이 올려놓은 파일 인쇄해서 지문 읽고 이해 안 가는 부분 꼭 체크하고 문제까지 다 풀어본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추가로 수업 PDF 뒤에 붙어있는 쌤이 만든 OX 퀴즈까지 봐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수업 듣기 전에 쌤이 말했던 0번부터 5번의 그런 태도들 있죠, 그죠? 아직은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당되는 부분들 최대한 찾아보는 것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고민하는 연습하고 다른 지문들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를 다 읽으면서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지문은 19수능 임장군전이에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나름. 이 고전소설 기본 태도 정리하고 쌤이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훑어만 봅시다. 자, 보기에서 줄거리랑 중심 내용 파악하자. 그냥 아무 보기나 막 읽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인물 나올 때 일단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좀 체크해줘야겠다 이런 얘기 했었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 주의해줘라. 그리고 사람이 막 너무 많을 때 혹은 막 부인이 여러 명이야 이런 일부 다처제적인 상황, 이런 거에서는 인물 관계도를 그려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다음, 자, 일단 쌤이 가장 강조하는 건 일단 얘예요. 공간에 제발 메모 좀 합시다. 이거 선택지로 나올 때 이게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서 학생들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걸 쌤이 너무 자주 봐서 공간에 네모해라, 이건 진짜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사 속에서 애가 이제 따옴표로 얘기를 하는데 과거 사건을 갑자기 얘기를 해. 이런 거 체크를 해줘야 된다. 네, 이게 일치 불일치로 나와요. 얘는 그냥 대사에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선택지에서는 옛날에 걔가 그랬었니? 하고서 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건을 얘기했던 서술적 부분만 자꾸 대사를 못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쌤이 특별히 좀 강조를 하는 경우인데, 그제야 깨달음, 이미 알고 있음 이런 얘기예요. 이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 혹은 모르는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이 무지의 상태다라고 쌤이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왜 하필은 고전소설에서 이걸 얘기하냐 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문제로 너무 많이 내니까. 이런 걸 왜 그렇게 문제로 짜증나게 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면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훑어읽기 문장 파악.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시를 통해서 보고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번부터 4번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임장군전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임장군전 그럼 보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구수능 임장군전 보기인데요. 이 보기는 보통 보기들과 조금 형식이 다르죠. 독자들의 반응 이렇게 써있네요. 독자층, 그죠? 독자층이 이제 약간 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리뷰죠. 책 리뷰, 북 리뷰를 남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쌤 이거 줄거리 아니니까 버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훑으면서 줄거리가 혹시나 숨어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요점으로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은 싹 훑고 버리면 돼요. 지금 전혀 임장군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 이건, 그죠?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 부분 보니까 이제 식자층 이런 거 이제 문제 풀면서 찾으면 돼요. 지금은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 보기를 통한 이 소설의 줄거리, 오케이? 그리고 인물 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 부분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웠어. 오케이, 김자점이 애가 뭔가요? 나쁜 애인가 봐. 이 정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 하며 경업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자, 경험에 대한 안타까움이래요. 경업 사람이겠죠? 경업이 잡혔나봐. 근데 안타깝고 괴롭고 애석하대. 뭐예요? 네, 경업은 착한 인물인가봐. 이런 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또 슬프다 임장군이요. 오케이, 임장군 뭐라고? 남의 손이 죽으니. 이거 체크해야 돼요. 이런 건 체크해야 됩니다. 남의 손에 죽음하고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임장군. 그리고 우리 지금 슬프고 있죠? 자, 우리 누가 죽었는데 일단 주인공이잖아, 그죠? 우리가 일단은 임장군전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임장군이 주인공인 걸 아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플러스 인물이겠죠. 오케이? 남의 손이 죽었으니까 안타깝다. 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보통 주인공이 죽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고전소설에서. 다음, 자, 리을 봅니다.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자, 이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겠는데 이러려면 조회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죠? 사실은 이게 문외는 그냥 문 밖이란 뜻이고, 칼 쓰는 사람들 박살, 이거 그냥 박살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조회가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 리을 해석이 궁금했는데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설명합니다. 자, 조회는요,
임금을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베고 나오는 거를 문 밖에 무사로 박살하니, 그러니까 지금 뭐 문 밖에 암살같이, 그지? 사람들 놨던 거죠. 왕 뱉고 나오는 거를 무사로다가 뭐 칼로 찔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의 손이 쥐군이 뭐 이거랑 좀 연결을 지어줬으면 더 좋겠고. 예. 이거는 처음에 읽었을 땐 몰랐어. 상관없다. 다음. 자,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 자, 충신이래. 충신 누구가 있습니까? 임장군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만 빠르게 체크하고 머릿속에 뭐 한다? 복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기를 읽고서 지문으로 가면요, 그 보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나오진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럼 까먹습니다. 그래서 김자점이 나쁜 애였군. 경업이 착한 애야. 임장군도 착한 애인데, 잠깐. 그럼 임경업이랑 장군이 같은 건가?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은 애라는 거. 네, 경업이 죽는 대목, 그리고 경업이 자점에게 피습된다. 피습은 습격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업이랑 임장군이 같은 애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해서 자점이 나쁜 애야. 그리고 임장군이 우리 주인공인데 김자점 때문에 죽어. 됐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지문을 4덩어리로 나눴어요. 첫 번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덩어리죠. 쌤이 지금 이거를 편집을 해서 4덩어리 나눠놨는데,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는 보기 읽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의 제목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보통 고전소설은 특히나 그 주인공 이름을 제목에 박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지까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제목,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갑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이 지문 옆에 1번, 2번, 4번, 뭐 0번 이러면서 어느 정도 전혀 두서 없이 막 써있죠, 그죠? 쌤이 이제 위치를 대충 맞춰서 이 태도를 기억하렴, 여기서 이 태도를 좀 체크해주자, 이런 얘기 하려고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바로 갑니다. 자점이. 자, 우리 이미 이 자점 뭐 하는지 알죠? 나쁜 애야. 그죠? 마이너스. 오케이. 신복을 보내. 신복 하인이죠.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오케이. 나쁜 애니까 역시 뭐 나쁜 짓 하고 있죠. 옥에 가두니 뭘? 자, 경업이, 경업을. 그죠? 우리 경업은 주인공이죠? 임장군, 임경업. 그죠?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고전소설의 해석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이렇게 단어들을 모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목적어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이렇게 경업을 옥에 가뒀다 이랬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은 내용이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워지는 경우 종종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의문을 좀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어떻게든 이해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된다고? 옥, 공간이죠. 자, 공간 체크 좀 깐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예, 반드시 네모 계속 치길 바랍니다. 자, 옥에 갇혀 생각해. 경업이. 선생님, 이거 신복도 세모하면 안 됩니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엑스트라라 좀 무시한 건데,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갑니다.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일을 모르고 굳지 않으시는고. 자, 세자와 대군을 생각하네요, 우리 주인공이. 그죠? 자, 뭐 그럼 이 나쁜 애인데 생각할 리는 없어. 그죠? 세자와 대군은 아마 착한 사람들이니까 경업이 날 왜 안 구하지? 하는 거겠죠? 구치, 이 표현이 사실은 구하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건 몰라도 맥락상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외우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야 번민하여. 자, 주야까지는 이거 알잖아, 그죠? 낮 주에 밤 야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알피다. 네. 주야 밤낮으로 번민하다. 번민하다는요, 자, 쌤이 단어 이렇게 써 놓겠습니다. 번민하다는 괴로워하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알았죠? 이거 외워주세요.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어렵지 않고요. 옥졸이, 자, 사람 또 나왔습니다. 그럼 나 무슨 생각한다고? 얘 착한 놈일까 나쁜 놈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점의 부촉 지금 쌤이 각주 따로 나눠가지고 가져왔어요. 부촉은 부탁이랍니다. 안 해도 돼요, 각주는. 옥졸이 자점의 부탁을 들은 거로 물도 주지 않아. 이 옥졸 이거 나쁜 놈이네 라고 체크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네. 경업이 더욱 한하더니, 자, 한하더니, 빡치더니 이렇게 읽어도 돼요. 전옥 관원은 강직한지라. 강직하다, 뭐 되게 굳건하고 착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옥 관원은 다른 애야. 오케이? 자, 얘는 플러스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나쁜 애한테 이런 좋은 형용사 고전소설을 해서는 절대 그렇게 헷갈리거나 하게 안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거짓말을 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 만약 이게 착한 인물이 거짓 조서를 쓴 거라면은 계책 뭐 이런 똑똑한 하나의 계략을 생각해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거짓 조서를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애는 나쁜 애처럼 얘기를 해요, 얘네가. 고전소설에서는. 그런 거로는 굉장히 편하죠, 읽기가. 그리고 착한 놈, 나쁜 놈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만 한다면. 오케이? 자, 어쨌든 전옥관원은 옥졸이랑은 다른 애라는 거. 괜찮죠? 자,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자, 이 부분. 애매함. 쌤이 지금 이거 빈출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오늘 이 수업 듣고서 애매하다가 무슨 뜻인지만 기억나도 당신의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알아야 돼요, 이거. 쌤은 이것만 외우더라도 이 수업에 한 50%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것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애매하다를 진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애매하다로 읽으면요, 소설 내용이 굉장히 이상해져. 경업이 이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지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지? 경업은 우리 주인공인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죄라고 표현 안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애매하다는요, 무슨 뜻이냐면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고전소설에서. 이거 생각보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딱 배우고 나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인식하면은 이제 자주 보입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처음 외워놓고 나니까 되게 갑자기 자주 보이는 그런 단어들 있죠. 애매하다,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고전소설에서 애매하다는 억울하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네. 계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읽으라고? 억울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왈은 말하기를 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말하기를. 왈 같은 거 그냥 항상 그냥 대충 넘어갔다면 말하기를, 말하되 이렇게 바꿔주는 버릇을 들여주면 훨씬 더 편하게 읽힙니다. 자, 장군은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아까 자점이 했던 거, 그죠? 지금 누가 알려주는 거야? 전옥관원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자, 경험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이 표현, 쌤이 처음부터 계속 꿀팁이다 뭐 이러면서 강조했던 그제야 깨달음, 그리고 무지의 영역, 이 내용입니다. 이게 자점의 흉계로 알고 이제서야 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옥에 갇혀있을 때는 자점의 흉계인 줄 모른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죠?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해요? 일치 불일치 문제 풀어보셨으면 첫 번째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선택지처럼 문제가 나온다고. 잠깐 구경하러 갈게요. 이 부분입니다.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이 시점을 묻는다고요. 깨달음과 무지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쌤이 여기도 적어놨죠. 이거를 여기서 묻는다고. 와, 이렇게 깐깐하게 묻는다고. 이게 근데 수능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교육청이었으면은 교육청이니까 찌질하네 하겠지만 이거 수능입니다. 이렇게 내요. 생각보다 되게 자주 냅니다. 이런 깨달음과 무지의 영역,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전부터,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 놓으면 이 선택지 보자마자 바로 체크할 수가 있단 말이지. 오케이? 다시 첫 번째 덩어리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자점의 흉계를 그제 알고 바로 몸을 날려 옥문을 깨치고 걸내로 들어가. 쌤이 공간 좀 체크해달라 그랬죠, 그죠? 선생님, 걸내가 뭔지 몰랐다는 학생이 혹시나 있을까봐. 궁걸안이란 뜻입니다. 걸안. 상, 혹시나 또 상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상은 왕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다 알죠, 그죠? 자, 청죄한데, 선생님, 청죄가 뭡니까? 죄를 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고요. 옛날에 왕 보면 툭하면 죄송하다 그러고 뭐 성운이 망극하다 그러고 그런 거죠. 약간 입버릇 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자, 반기인데 이거 딱 봐도 왕이 지금 이 경업이 지금 옥에서 온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완전 천진난만한 그런 서술이 되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왕은 아직 무지의 영역 속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에 대해서? 경업이 옥에 갇혔던 거, 그리고 자점 때문에 갇혔던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왕은 지금 몰라고 있다. 자,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되게 자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미리 버릇이 딱 되면은 선택지 풀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일치 불일치 뿐이 아니라 보기 문제에서도 이런 선택지들이 자주 나와요. 오케이? 자, 바로 두 번째 토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막, 돈수사제 몰라도 되고요. 자, 신이 무인년의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자, 뭐라고? 이거 과거죠, 그죠? 자, 쌤이 또 얘기할 만한 내용이 나온 거죠. 대사 속에서 가끔 과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체크 안 하면 큰일 난다. 그지? 그 다음에 북경, 공간입니다. 체크해야 돼요. 자, 중간에 도망했었대. 그러니까 지금 과거 사건을 얘가 말로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도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얘기요.
근데 대명과 함께 대명, 이거 명나라를 뭐 대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조선의 그 사대주의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거겠죠. 넘어가 됩니다. 호황, 이 오랑캐 왕 이런 겁니다. 호황을 배워 병자년 원수 갚고 세자와 대군, 아까 우리 경업이 갇혀있을 때 생각했던 세자와 대군이죠, 그죠? 자,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지금 이게 이건가 봐, 그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오더니 의주에서 다시 또 공간이야 네모야죠. 의주에서 잡혀 아무 연고이지 몰지 못하고 오늘을 당하와. 그러니까 지금 의주에서 오게 왔나 봐.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잡혀서 오늘까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괜찮죠? 다음,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자, 상의 들으시고 대경하사. 자,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쌤이 2강, 3강에서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어휘를 좀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면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대경하다, 대로하다, 왈 이런 말들 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라 처음 한 두세 강 정도만 이거 무슨 어휘 수업인가 싶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누적되면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설명할 새로운 것들이 없어져서 첫 강의 정도만 좀 참아주시기 바래요. 자, 대경하다는 크게 놀라답니다. 놀랄 경자고요. 로는 이제 그 분노할 때, 그지? 화나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대경하다면 크게 놀라는 거고요. 대로하다 그러면 크게 화나는 겁니다. 또 뭐 있을까? 대희도 있죠. 대희하다. 이건 뭐겠어요? 크게 기뻐하다. 오케이? 괜찮죠? 이런 건 모르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시간에라도 혹시나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외워주기 바라고요. 아는 친구들은 이미 아는데요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대경하사 신하들어 말하기를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 고 하시고 자정을 패추하사. 자, 패추하니까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른다는 거죠. 승지는 비서 정도 됩니다.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왔냐 하고 자정을 불러오니까 자점이 속이지 못하고 말하기를 경업이 역적이어서 잡아왔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경업이 듣고 빡쳤겠죠, 그죠? 대로하여 소리 지르는 거죠. 몹쓸 역적아, 야, 역적은 니잖아. 왜 나를 모반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왈 있고 주왈이 있어요. 이 주왈을 좀 따로 알아놓으면은 상대가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할게요. 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하되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지금 여러 가지 왈이라고 써있는데, 그지? 대왈, 문왈, 그리고 방금 지금 위에서 쌤이 얘기했던 대경, 대로, 대희 있죠, 그죠? 희왈, 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란 뜻이 되겠지? 대왈은 뭐야? 대답하여 말하기를이고요. 무는 물을 문자 써가지고 물어보면 말하기를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주하다는 이제 보통 모르는 경우가 다들 많아요. 주하다는요, 왕에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네, 이거 알아놓으면은 주왈 하면 이제 상대가 그냥 무조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주하다, 왕에게 말을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적진 않을게요. 왕에게 말하다. 괜찮겠죠? 자,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자점이 듣고 말이 없고요. 상이, 왕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이런 거 이제 노왈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야. 자, 경업은 상고의 유명한 장수고 충신이걸. 자, 왕은 경업을 좋아합니다. 괜찮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금부가 뭡니까? 금부. 자, 금부는 의금부, 관아 이거랑 다 같은 말인데요. 그 사극 보면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막 흰 옷으로 바꿔 입고서 주리를 틀어라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사실 제가 안 했습니다, 뭐 제가 했습니다 이런 그런 거 있죠. 거기 하는 데가 금부입니다. 오케이? 고문에서 실토하게 만드는 뭐 그런 데예요. 자, 경험 물러시가라 하고, 자, 경업이 사은하고 퇴궐할세. 자, 자점은 자, 자점이 지금 금부에 갇힌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갇혔나 봅니다. 그죠? 걸문 밖에 있어요. 공간이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신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지금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린 뭐 해줘야 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치, 보기의 내용을 기억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보기에 나왔었잖아, 그죠?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 달려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어쩌고저쩌고 네, 열심히 맞고요. 경업은 다시 옥으로 갑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때 대군 아까 플러스 인물이라고 우린 예측했습니다. 시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문왈 물어보며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했죠 방금. 임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쌤이 한 번 더 이 깨달음에 대한 문제로 이걸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성했다는 거는 대군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지. 이해가 되죠? 오케이? 괜찮죠? 네. 이런 거 선택지로 나오면 어떻게 찾습니까? 너무 힘들잖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미리 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자, 시작아 대왈. 이거 대왈 뭐라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이 등은 기타 등등할 때 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자,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입궐하여.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아까 대군은 밖에 있었다가 궐 안으로 들어온 거야. 자, 왕이 대군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물론 대군도 뭔지 알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대군은 왕자다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왕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바꿔주면 된다. 자점이 이런 망고충신을 헤아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하소서. 엄벌하다 할 때 엄이겠죠, 그죠? 넘어가 됩니다. 몰라도 돼요. 하고 명일을 기다려요. 명일은 알아야 됩니다. 명일은 고전소일, 날이 밝으면 이런 거죠. 밝을 명자를 쓰거든, 그죠? 자, 그런데 그 드라마 보면요, 그 스토리 서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 그죠? 만나기도 하고 이때 화면 전환이 되면서 얘 얘기하다가 여기로 넘어가고 그러죠. 이 머릿속에 제일 부드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딱 화면 전환하면서 약간 동시대적인, 동시기적인 같은 시기에 다른 상황 뭐 이런 얘기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경업이 어떻게 됐어? 자점에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지? 이거 뭐야? 우리 보기에서 이미 읽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다니. 보통은 권선징악 형태로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좀 특이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업은 그 궐 밖에서 죽어버린 게 아니고 옥에서 죽은 거겠죠? 옥에 가둔 상태니까,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덩어리로 갑니다. 자, 이렇게 중략이 나와 있죠, 그죠? 중략은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름이 얼마나 걸렸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참 정도 지났을 수도 있다. 몇 년? 막 이렇게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냥 바로 이어읽기보다는 뭐 내용의 맥락상 뭐 크게 문제가 없거나 어쨌든 이어지긴 이어지겠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점이 반심. 뭐 새로울 거 없죠. 반역의 마음입니다. 자점. 못된 애니까 못된 거 다 하는 거죠. 자, 품은지 5홀에다가 절도에 안치됨에, 자, 절도 공간인데, 네, 이 정도는 파악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섬 도자를 힌트로 가지고 간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고. 갑니다, 계속. 자, 더욱 앙앙하여. 여기 각도 있죠, 그죠? 앙앙하여. 뭐, 마음이 불편하다. 하고 넘어갈게요. 불특지심 넘어가고요. 자, 우의정 20액이 나왔죠, 그죠? 자, 다시 또 뭐 한다? 얘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분한다. 네, 일단 이걸 해줘야겠죠, 그죠? 자,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자, 자점의 일을 왕한테 얘기한 거죠, 그죠? 자, 자점이 나쁜 건데 나쁜 애의 얘기를 왕한테 알려줬으니까 이 우의정 20액은 충신이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럼 얘는 착한 놈이다 하고 넣어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금부도사, 아까 금부 설명했죠, 관하라고. 뭐 그거 수장쯤 되겠죠. 엄형 국문하신 후에 5개가 두어서 누구를? 자점을. 네, 공간 네모 표시 항상 꼭 해주시고요. 자, 이날 밤 꿈을 꿨어요. 자, 꿈을 꾸면 항상 좀 끊어주세요. 꿈을 꿨구나 하고 끊어주세요. 꿈, 지금부터는 꿈이야. 자, 경업이 나와 주왈. 자, 경업 죽었죠, 그죠? 죽은 귀신인 거예요. 주왈, 내가 주왈 뭐라 그랬어? 왕에게 아뢰기를 이라고 했죠, 그죠? 자,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부어 거의 일이 되었으니 바삐 공문하소서. 우리 입장에선 별로 새로울 게 없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이게 수능이라고요. 자, 수능에서도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지금 왕이 뭘 깨달은 걸까? 뭐 경업이 죽은 걸 몰랐던 건지 뭔지, 그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왕이 뭘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날이 밝았어. 시간 넘어갔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꿈이 끊긴 거예요, 꿈이. 그 다음, 자,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점을 올려 국문하시니. 야, 국문하다가 뭐예요? 이 국문하다는요, 주리를 틀어라 한 다음에 막 으악 소리 지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너가 잘못한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살짝 고문하면서, 네, 자백을 받아내는, 실토해라 이러면서, 네, 그런 거를 국문하다라고 해요. 왕의 명령이 보통 있어야 되는 편입니다. 이 국문하다라는 거. 네, 뭐 이 지문에서 지금 너무 자주 나와서 답답할까봐 설명했어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점이 자복하죠? 역심을 품은 일 얘기하고요. 역심은 역모의 마음이죠. 반심이랑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경업을 뭐 해야 했다. 자, 상이 노하여 삼족을 멸하라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염상섭의 3대 있죠, 그죠? 그 삼족, 이거 같은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거를 이제 삼족이라 그럽니다. 삼족을 멸한다. 그냥 가문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죽여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업의 자식들을 부르네요. 경업의 자식들을 부르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주면 됩니다. 너희 아비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자, 그 다음 뭐야? 모해한 이를 승복하오늘. 그러니까 지금 왕이 깨달았던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왕은 경업이 자결한 줄 안 거예요. 그치? 저 왕이 왜 이렇게 가끔 바보 같은 일들이 있느냐. 이거 왕이 직접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신하들한테 듣다 보니 이런 식으로 거짓 보고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점이 좀 뭐 일 처리를 잘했었나 봐. 그죠? 그래서 왕은 이때까지 경업이 죽고 나서도 경업이 자살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 꿈을 꾸고 나서야 안 거야. 의심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자점을 국문을 해보니까 실제로 경업을 모해했다라는 거를 자점이 실토한 거죠. 그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 부분 무지의 영역과 깨달음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자라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왕이 말씀을 내리다, 그냥 왕이 말하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아유, 힘들죠? 자, 일치불일치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바로 설명해 볼게요. 자, 적절한 것은 일치불일치 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고전소설을 완벽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불일치를 잘 풀어야 돼요. 일치불일치에서 애매하다, 뭐 세모,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 이거는 지문을 뭔가 놓친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완벽한 정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불일치 문제가 완벽하게 동그라미 X로다가 정확하게 풀려야 되고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잡아내는 거, 이런 거 연습을 잘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지금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어려운 이유는 뭐야? 4개가 다 틀렸어. 그죠? 오우. 자, 4개 틀린 부분 자 체크해 봅시다. 갑니다. 1번 경업은 옥에 갇히, 얘가 아까 1번 우리 같이 얘기했죠? 옥에 갇히기 전부터 이 부분 뭐라고?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무지의 영역, 깨달음에 대한 내용. 그죠? 이렇게 선택지로 자주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라고 고쳐야 된다? 옥에 갇힌 후 누구였니? 그 감옥 관리 뭐 그런 애가 있었죠. 전옥 관주였나, 그죠? 걔가 얘기해줘서 안 거죠? 오케이? 네, 땡. 그 다음 2번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그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 엥? 지금 이 뒷부분이 틀린 내용이죠, 그죠? 경업이 일단 죄가 없잖아, 그죠? 상에게 밀고 했대. 자, 왕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었죠, 그죠? 오케이. 옥졸은 뭐 했습니까? 옥졸은 그냥 물을 안 줬습니다, 경업한테. 다음. 자, 대구는 자점을 의심하며, 괜찮습니다. 아까 의심하다는 워딩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자, 이 부분이 틀린 건데 왜요? 자, 뭐라고 나왔었어? 아까 내가 명일이란 단어 설명해서 얘기했었죠. 다음날 경업을 보러 가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경업이 그날 죽어버렸죠.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우의정 20액. 아까 그 자점 이 잘못했다고 왕한테 알려줬던 우리의 착한 친구죠, 그죠? 자,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의정 20액은 나쁜 놈입니다. 그죠? 우리 경업은 착한 사람이잖아. 그죠? 이럴 수가 없죠.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 지금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는 건데, 고전소설에서는 이렇게 무슨 입체적 인물이니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볍게 제껴도 돼요. 이거를 찾지 않고. 물론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제끼는 거겠지만, 그죠? 자, 5번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내었다. 예, 뭐 이건 할 말이 없죠?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죠? OX 퀴즈를 봐야 돼요. 바로 이어서 갑니다. OX 퀴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쌤이 좀 쥐어짜가지고 지문에서 낼 법한 것들을 최대한 좀 끌어내 본 거예요. 조금 과하다 싶긴 하지만 이런 것 중에 이제 선택지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바로 봅시다. 1번 이미 다 풀어왔죠? 만약 지금 이거 안 풀었으면은 잠깐 멈추시고 OX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들으세요. 자, 1번 경업은 북경에서 잡힌 상태에서 도망한 적이 있다. 자, 이건 이제 쌤이 뭐 강조하려고 넣은 거겠습니까? 그죠? 대사 속 과거 사건 얘기 나오는 경우 주의해달라 라고 얘기했었죠? 맞는 말이다. 기억이 났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2번 갑니다. 경업은 퇴거하고 궐문 밖에서 죽었다. 아니죠? 오간에서 죽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치사하게 냈니까 하면 네, 일단 교육청은 이런 거 좋아하고요. 평가원이라고 네, 이런 거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답을 못 고른다가 아니고 생각을 전혀 안 했을 때나 공간 체크를 전혀 안 해왔을 때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고전소설을 막 엄청 다 틀리진 않잖아요. 자, 3번 갑니다. 왕은 경업이 죽자 분노하여 자점을 정죄하였다. 자, 경업이 죽을 때 왕이 자점이 경업을 그렇게 죽였다 이런 걸 알았나요?
우리 이거 읽으면서 깨달음의 문제다 하면서 확인을 했었죠. 왕은 경업이 자결한 줄 알았었대요. 아마 이 중략 부분 그쪽에 아마 누명 같은 것도 쓰고 뭐 이러면서 왕이 모르게 그렇게 자점이 처리를 하고 했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죽고 나서 우의정의 말을 들은 후에야 자점을 이제 국문하기 시작을 했었죠. 자, 4번. 자점은 경업이 역모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경업을 옥에 가두었다. 이것도 이 자점이 왕이 왜 경업을 가두었냐 하니까 그때 대답했던 대사죠.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자점의 모해로 경험이 죽게 된 것을 깨달았다. 예, 맞습니다. 이 깨달음의 문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임장군의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그가 입성한 사실을 알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치사하게 내는 경우가 되겠는데 좀 어려운 선택지가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면 대구는 왕에게 임장군의 자초지종을 들은 것까진 맞아요. 오케이? 앞부분까진 맞습니다. 그런데 입성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난 다음에 왕에게 지금 경업 어디 갔어? 하니까 어디 갔습니까? 하고 왕한테 물어보니까 왕이 여차여차해서 자점이 모해를 했었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경업 나가가지고 쉬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던 거겠죠. 아이, 너무 깐깐하지 않나요? 일치불일치가 원래 깐깐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뒷부분 때문에 듣고 서야 안 게 아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X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첫 지문과 해석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 OX 퀴즈까지 풀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지문인데도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니죠. 그리고 어휘. 어휘가 오늘 진짜 좀 많았죠, 그죠? 이 읽는 태도의 적용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어휘 새로 본 것이 있다면 꼭 따로 적어놓든가 아니면 이 PDF 교재 뭐 인쇄를 했든 뭐 지금 태블릿을 보고 있든 해서 이거에다가 정리를 꼭 해주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외워놓고 가리고 한번 테스트까지 해본 다음에 다음 지문 3강에 해당하는 지문 꼭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필기가 전혀 없는 상태의 지문을 보면서 복습을 해주기 바래요. 한 번 정도씩은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답 채점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쌤이 올려놓은 통파일에는 이제 문제가 3개였잖아요. 그죠? 자, 임장군전 36번부터 35번까지의 답은 5번, 5번, 4번입니다. 쌤이 일부러 답을 안 올려놨거든요. 아마 근데 이게 문제를 풀면서 지금 틀렸었거나 하는 경우라면은 쌤이랑 지금 지문 해석하면서 도중에 고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고전소설은 원래 이래요. 정확한 해석이 된다면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애매하게 나온 경우는 끼케야 일치불일치 문제 정도다. 자, 그래서 3강에서도 쌤은 난이도 높은 지문 들고 와서 똑같은 태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 강의가 좀 길긴 한데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테니 꼭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강 지문은 236평의 소현성록이에요. 일단은 그냥 평범하게 시간 재려면 재고 풀어보시고요.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 0번부터 4번의 태도 의식하면서 하려고 처음부터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볼 때 태도를 어디서 적용해야 될까라는 고민 이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해오시고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고 특히 그 부분 설명할 때 집중해서 들어주기. 내가 이게 왜 해석이 안 됐었는지 어휘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뭐 보기를 적용을 안 했던지 이런 분명히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소현성록 지문 여러 문제 다 풀고 나서 지문 최대한 혼자 또 생각도 해보고 해석까지 다 끝 마친 후에 3강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